허경영 대통령 후보는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을 해 그동안의 본인의 정책들에 대한 발표와 또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내공이 많은지, 나아가 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TV 토론에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아가서 5%만 나오면 나는 대통령 후보로서 TV 토론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역시 허경영 후보,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열광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의 그 방송 내용을 보면서 좀 감동적이었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오바일까요? 그동안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와중에 역시 허경영 후보의 전략과 정책들은 왜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트럼프를 닮았다고 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서 정말 차분하지만 그 내면에 엄청난 내공을 보여주는 정책들과 전략들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간 허경영임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꼭 만나보고 싶은 심정이 들 만큼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의 소박하면서도 절절하면서도 이 광범위한 정책들, 인간 허경영을 왜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좋아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왜 허경영 현상에 홀딱 빠져들게 되는지 이번 소식에도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번 허경영 대통령 후보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정성산 TV에서 허경영을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허경영 후보는 그동안의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한,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물임이 드러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을 해 작년도 총선에 우리는 전국에서 이 총선 후보를 냈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혁명당은 여성 30%를 전국에서 후보자로 냈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으므로 또한 8억 4천만 원의 여성 후보 배당금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 여성 후보에게 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에게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관록이 있는 정치인, 내공이 있는 정치인답게 나는 정책적으로 이재명이를 아웃시키겠다. 이재명은 나하고 공약, 정책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김세희 기자와 강영석 변호사의 워딩은 어떻게 확실하게 이재명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허경영 후보답게 아니,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부통령으로 내가 활용을 해야지요 라고 하며 사실상 이보다 무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5% 이상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재명만 때려잡는 게 아니라 여야 후보가 좀 딜레마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내가 들어가면서 그 두 사람이 토론이 멋있을 거예요. 네. 절대 싸우지 않고 네. 서로 화합하면서. 응?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4명이 나오면 너무 빠네요. 약간 지루할 것 같아요. 재미가 네, 없죠. 네. 제가 나오면 네. 이제 빅 이벤트입니다. 네. 시청률이 10배 올라갈 거예요. 방송사 입장에서도 더 오히려 나오시길 원할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 사실 한번 제대로 나왔던 게 그 김포시 구례역인가요? 그거 한번 나갔죠. 네, 거기서 갑옷 입고 갑옷 입고. 했더니 그건 이제 화면에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갑옷 허경영 후보는 지지율 5%가 나오면 1월 15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한 달 동안 지지율 5%만 나오면 나는
대통령 후보로서 당당하게 TV 토론에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강영석 변호사가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또한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이 4명만 TV 토론에 나오면 좀 지루할 것이다 라고 반문을 하자 허경영 후보는 봐라. 내가 왜 TV 토론에 나오면 두 사람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긴장할 수밖에 없겠느냐. 심상정이나 안철수는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된다. 나는 윤석열과 이재명 그 중간에서 나의 정책들로 그 사람들의 두 손 두 발을 들게 만들겠다. 기가 막힌 발언이죠. 그러면서 나의 공약들이 그동안 어떻게 무르익어 왔는지, 왜 허경영의 공약들을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사용을 했으며 허경영의 공약을 왜 문재인 정권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빗대면서 결국 내가 TV 토론에 나가려고 5%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무너뜨릴 자신이 있다라고 기가 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경영 후보는 아마도 이 1월 중순쯤이면 본인의 지지율이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이랑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내가 바로 TV 토론에 나가면 이재명 후보는 확실하게 내가 때려잡을 수 있다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지지율이 후보 지금 되게 아슬아슬한데 지금 한 뭐 여론조사 보니까 한 4.7% 정도 나오는데 한 5% 정도 나오면 그 함께 나온 TV 토론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달간 평균 여론조사가 5%. 돈 1월 15일 했는데 이에 대해 강영석 변호사와 김세희 변호사는 허경영 후보가 TV 토론,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을 하면 그야말로 시청률 고공행진할 것이라며 바로 허경영 후보는 그것이다. 내가 나오면 TV 토론이 더 재미있어진다며 아마 방송국은 초대박을 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지지율 5% 이상 넘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겸손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 이 김세희 기자는 허경영 후보에게 앞으로 이 국가혁명당이 내밀고 있는 정책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질문을 하자 허경영 후보는 내가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100명이면 적하다. 100명을 따로 새롭게 뽑아야 한다. 지금 있는 300명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 정신교육대로 가야 한다. 국민정신교육대로 가야 한다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고로 허경영 후보는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300명을 대통령이 되는 즉시 정신교육대로 보내서 새롭게 정신을 갈아엎게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그 다음 날 결제가 비상계엄입니다. 어차피 부정선거니까 명분도 있어. 정신교육대로. 말이 정신교육대지 서울구치소 간판만 바꾸면 정신교육된 거죠? 아니 그거보다 운동장으로 보내야죠. 아니 근데 변호사님 그래도 양심적이야. 정신교육대는 그런 정도의 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다 놓고 뭐 입히고 채워주고 모욕시키고 그게 뭐 하는 레벨이 겁니까? 달라요? 삼천교육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막사입니다. 막사. 겨울에 자면 좀 춥겠죠. 그러니까 어디 뭐 특별히 반오신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건물 잘 지가 난방 잘 되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한 3,000명 명단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3,000명이 정신교육대 볼생. 그러니까 패널들이 그냥 우연히 나오지 허경의 유튜브도 한 번 안 보고 저놈 사기꾼 아니냐 이런 사람 리스트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함부로 짓거리다가 내가 메모 한 장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지금은 5%잖아요. 50%가 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허경영 후보는 그러면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 중에 이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 원 이상을 주겠다고 하는 그 공약은 호황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 강영석 변호사의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재원은 많다. 내가 늘 강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떴느냐. 나라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 되자마자 한일 스와프 계약을 합니다. 지금 계약은 입이 돼 있는데
다르게 계약을 하죠. 해가지고 양적 완화 3천조를 찍어요. 아, 돈을 찍어내요. 돈을 찍지는 않습니다. 네. 통장에 뭐 넣어주고 은행에는 보증을 써줘요. 국가에서. 그러면 돈을 찾아가는 사람만 계산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3천조를 찍어서 1억씩을 주면은 그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럼 전부 1억씩을 주게 되면은 2달 이내에 각 통장에 다 넣어줘요. 근데 그 돈이 빠져나가질 않아. 금방. 인플레가 안 생깁니다. 우리 통화량이 3,200조 정도 되거든 우리가. 예, 연 통화량이. 그런데 통화량도 늘리지 않아요. 왜? 가계부채가 2,000조잖아요. 그거 1억씩 가져가면은 빚부터 갚아. 갚으니까. 왜? 배당금이 매달 월 150씩 나올 거니까 그 돈 가지고 갚아버려요. 일단 이자 안 나가게. 은행은 다 망하겠네요, 그런 거. 빚 다 갚아버려. 아닙니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은행은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주니까. 이재명 씨가 상대가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 돈이 말이죠. 자, 전 국민 1억, 18세 이상 1억 원씩 줄 수 있는 그 자금은 3천조면 족하다. 3천조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간단하다. 한일 통화 스와핑, 한미 통화 스와핑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되고 은행에서 저폐공사에서 돈을 찍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증을 서 주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1억 원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고로 강영석 변호사와 김세희 변호사도 이러니 허경영을 따르고 열광할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허경영 후보의 이 정책들 또한 통일부와 또 여성부를 해체하고 결혼 가족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책은 무엇으로 가야 한다? 통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구구절절히 허경영 후보의 방송에서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보았다? 관록 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정말 이 엄청난 정책들이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도둑놈들이 많으므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된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하는 그 모습에서 그의 진솔한 인간미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느냐. 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전략들과 정책을 폈느냐. 그 정책들을 다듬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여야가 쓰고 있느냐.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부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또한 결혼을 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올리겠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이 부채를 우리는 이 국가혁명당의 정책대로 하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야말로 현실적인 청사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방송의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감동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어찌 보면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가 지금 이러한 행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또 허경영에게 빠져드는 현상, 허경영 현상이 말해주는 것, 허경영을 보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떠올려진다라는 이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이 허경영 후보가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큰 일을 해주기 바라는